대한민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88년 양궁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이후 올림픽 단체전 9회 연속 우승인데요. 이 9회 연속으로 한 국가가 특정 종목 금메달을 독식한 건 한국의 여자 양궁이 세 번째입니다. 역사 코너에서도 우리나라의 유서 깊은 활솜씨에 대해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이 동북아 3개국 가운데서도 화기와 활처럼 쏘아 맞추는 것에 특출난 민족이라 대체 이런 성향이 어디에서 어떻게 유래가 된 것인지 매번 궁금했습니다. 언뜻 역사 속의 지형적, 전술적 필요에 의해 동료된 솜씨라는 게 이게 유전될 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 DNA 본체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 또한 유전이 된다고 합니다.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특정한 조건 안에서는 경험도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타고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자식에게 유전이 된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공포를, 또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를 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후성 유전학은 아직 기존의 연구와 충돌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연구가 충분히 더 진전되기 전까지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느님이 보호를 하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이 제일 명쾌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그리고 안전을 기대해봅니다. 7월 26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2PM의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자, 고빈주님, 양궁 전사들을 볼 때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하면서 감동적으로 경기를 지켜봤네요. 펑펑 울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예. 우셨군요. 그러게요. 예.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을까. 이게 양궁을 어지간히 잘하면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장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니까 매번 금메달을 따니까 IOC에서 계속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룰을 바꿔왔어요. 근데 바꿔도 계속 금메달을 따니까 예, 참 IOC 측에서도 난감할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2138님, 요즘 대한민국 선수들 경기 보면서 방전됐던 애국심 충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요즘입니다 해주셨고요. 김지현님, 펜싱 여자 샤브르도 선수 3명 다 16강 진출했어요. 펜싱 금메달 가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예. 자, 많이들 보고 계시는군요. 저기 금메달도 금메달인데, 예, 금메달도 좋고 다른 건데 건강에 예, 많이 유의해서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선수들 중에서는 예, 무사하게 좀 고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이 제일이죠.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가 있는 날이죠. 오늘은 올림픽 기간을 맞아 김용화 감독의 2009년도 작품 영화 국가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이게 뭐예요? 이게 스키점프였나? 스키점프였죠. 예. 양궁은 하느님이 보호를 하사해서. 스키점프는 뭐였을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보면 알겠죠? 재밌는 이야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봉의 무법지대. 나 미국 갈 때 동생이랑 나랑 3천만 원에 팔았어요, 한국이. 그런데 나 버린 나라에 다시 국가대표. 웃기는 거 알죠? 부모니가 살아계시다면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조금만 기다려.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가지고 내가 아파트 사가지고 갈 테니까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 니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그래서 우리 절대 꼴등이 아니야.
메달 따면 아파트 주나요? 뭐 연금 주지 않나요? 이게 영화가 좀 돼가지고 이제 네. 지금 금메달 따도 아파트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극 중에서는 예. 이 스키 점프 선수들을 급조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이 선수들이 좀 안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파트 줄게. 각 라고 필요한 얘기를 한 거를. 거죠. 당시에도 낚시였구나. 그렇죠. 네, 그렇죠. 각 필요한 거를 이 네. 이제 차은태 선수한테는 아파트 집이 살 곳이 필요하니까 아파트를 준다 그러고 어. 군대를 앞둔 선수들에게는 군대를 면제시키겠다. 그래요. 본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2009년 작품이니까요. 네. 12년 전이죠. 자,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 김용화 감독이 연출한 2009년도 작품. 자, 12세 관람가 등급이에요. 영화 국가대표 만나보겠습니다.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만한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나몽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인봉님이 아이고 우리 김민종 씨 나오셨어요. 아, 네. 드디어 아시는 분들 이제 아시네요. 네. 드디어 제 얼굴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면 미가는 김민종. 또 우리 송인봉님이 뒤에 이어서 신혜진 변호사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혹시 요즘 핫한 마스크 미녀는 아니시죠? 마스크미녀 맞습니다. 마스크 미녀 아니지. 아니에요. 우리도 마스크 벗을 때부터 그렇죠. 봤는데. 네, 맞아요. 저도 하관이 좀 성치 아니에요,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올림픽 좀 보고 계시죠? 올림픽보다도 올림픽 관련한 이제 기사들, 뉴스들 때문에 올림픽 실제로 솔직히 막 시청해줄 그런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도쿄올림픽이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맞아요. 이번 좀 경기 이게 네. 대회여가지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만 가득 그렇지. 담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네. 양가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난 어떻게 처음에는 됩니까? 그냥 출전 안 했으면 좋겠다. 아, 네, 심지어 네, 네. 맞아요. 저거를 왜 가야 되나? 그쵸. 아니 왜 좀 이게 결국 운동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어떤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인데 맞아요. 어디까지 병 걸리려고 하는 이게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네, 네. 근데 또 이제 그걸 출전을 안 하면 IOC로부터 이제 벌점을 받는다고 하고 그렇죠. 또 이제 동시에 금메달도 따니까 네. 기분이 좋아요. 선수들은 또 그 예, 예. 올림픽을 위해서 예, 4년, 5년 그렇습니다. 동안 엄청 또 노력을 했으니까 예. 그 노력을 쏟아 부을 이제 장이 필요한 건데 예, 또 경기를 보니까 응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네. 그런 게 좀 미운 거지. 왜 이렇게 이를테면 이제 후쿠시마산 도시락을 자꾸 준다는데 그거 자꾸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그렇죠. 왜 자꾸 그런 거를 강요를 하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낸 도시락을 따로 먹겠다. 네, 네. 라고 했더니 또 그건 또 안 된다고. 왜 후쿠시마산 왜 네, 우리 거 왜 안 먹는데? 막 이러다가 또 미국 선수들도 자국에서 보낸 거 먹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조용하고. 미국은 뭐 그럴 수 있지. 네. 점점점. 이게 의도가 중요한 거야. 막 이러면서 또 우리가 그렇죠. 또 뭐라 그러고. 상대를 가려가면서 이게 올림픽이라는 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매겨요, 축제인데 예. 지금 일본이 이 올림픽이라는 거를 사실은 정치적인 그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커서 일본 내에서도 사실 그렇게 크게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네. 원래 이제 올림픽이라는 게 이 정치적인 이점을 노리고 개최하는 건 맞긴 맞는데. 경제적인 것까지 이제 그럼요. 그런 건 엄청난 효과가 그럼요. 있는데 예. 이거를 막 한일 관계에서의 그러니까. 어떤 지점 그리고 지도를 표시했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나 화가 나서 너무 웃기죠. 너무 화가 나는데 또 IOC도 또 그거는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네네. 이게 IOC 야 말이 되는지 뭐. 그리고 자기네 예전에도 뭐 독도를 표시했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그걸 또 밝혀냈잖아요. 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뭐 신에게는 아직 남은 이런 단순한 우리 역사 속의 네. 문구조차 네. 이건 정치적 함의가 있다라고 항의를 해서 IOC가 받아들여서 이거를 권고를 해서 이걸 철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독도 지도는 독도지도도 그렇고요. 아니, 우길기도 뭐 그렇고요. 시비를 떠나서 네. 독도지도나 우길기 같은 경우는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독도는 진짜 근데 왜 그걸 그렇죠. 또 제재를 안 하고 맞아요. IOC가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IOC. 지금 많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하는데 네. 더 힘을 키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IOC 보면 너무 한숨만 아유. 네네. 아유 씨. 아유 씨. IOC. 아유. 도쿄올림픽. 자, 우리 선수들이 이제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자, 잘 치르고 오길 응원을 하겠고요. 우리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대표 이거 이제 동계올림픽이에요. 2009년이었는데 7월 개봉작이거든요. 근데 보통 7월 개봉작이면 여름처럼 이제 시원한 작품, 계절도 여름인 작품이
개봉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그래서 당시에 그 함께 개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해운대. 아 그때구나.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옛날 영화 같아. 그렇죠. 차우. 진짜 옛날 영화. 네. 한국 영화 3편 국가대표까지 합해가지고 근데 국가대표는 개봉일이 좀 늦게 정해졌어요. 예. 당시에는 빠르면 추석 극장가 아니면 이제 겨울에 개봉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여름으로 올라와가지고 좀 불리한 거 아니냐 계절이 안 맞는데 근데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시원하게 보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 보는 겨울 스포츠가 아마 시원하고 또 이 영화가 노골적으로 중반까지는 유머. 아 그렇죠. 이게 아주 철저하게 그거를 따라가죠. 뒤로 가면 완전 심파. 그러면서 또 하나 재밌는 건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못했어요. 예, 국가대표가. 예. 근데 4주 연속으로 2위를 하면서 오히려 가늘고 길게 간 거. 그렇지. 예, 그러면서 900만이 넘는 이제 관객을 동원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2위를 쭉 깼는데 900만이야. 네, 그렇죠. 1위는 해운대가 쭉 하면서 1000만이 된 거고요. 맞아요. 해운대 때죠. 지금 이제 평론가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중반까지는 코미디라고 하는데 좀 유치한 장면도 좀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 영화가 근데 그런 장면을 감안하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스키 점프에 대해서도 기대를 안 하다가 스키 점프 장면이 나오는데 모든 마음을 풀어줍니다. 와 정말 이거를 만약에 3D나 뭐 IMAX로 보면은 나까지 날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그쵸. 와 날아가는 기분이 정말 들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 부분은 정말 인정. 근데 코미디 부분이 조금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 보기에는 약간 또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불편한 게 많죠. 뭐냐면 상대들, 그러니까 이 국가대표가 다루는 종목이 스키 점프고 스키 점프가 이제 비인기 종목이니까 시나리오의 컨셉이 뭐였냐면 소수자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약한 한국 사회의 사람들. 소수자, 그렇죠. 약자들이 주목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 약자들을 통해서 유머를 바라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좀 위험한 수위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불편한 지점들이 있는 건데 2009년이었습니다. 이게 늘 사람을 웃긴다는 게 아슬아슬한 경계라는 게 있고 그렇죠. 이게 또 시기에 따라서 늘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에 맞아요. 아니 뭐 이번에 그 다른 방송사에서 올림픽 개막식 그 중계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각 나라 소개할 때 엉뚱한 사진을 올려가지고 맞아요. 문제가 좀 크게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처음 의도는 뭐 좀 웃기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아니 정도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선을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선을 탄다는 게 선을 잘 그 잡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재난 재해를 가지고 그 나라의 이게 그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로 소개를 한다라는 거는 참 문제가 아니었나. 잘못됐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때요? 그 당시에도 보셨고 이번에도 좀 두 분 다 보셨나요, 영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같이 저는 또 저희 집에 방구석 평론가와 같이 봤는데 저는 그냥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보다 보니까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녹여들더라고요. 그리고 녹아들고 저희 집에 방구석 평론가도 마음을 놓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유머 코드를 다 인정하고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오히려 이제 뭐 다 알면서도 괜히 그 점프 뛰기 전에는 응원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정말 응원하는 마음이 이제 그 성동일 배우가 연기하는 그 코치가 기상악화로 뛰지 말라라고 하는데 안 보여 뛰면 죽어 막 이러면서 막 안 보여 그러는데 같이 막 안 돼 뛰면 안 돼 같이 막 안 보여 그 이제 어쨌든 외국 그 위원회에다가 어필하니까 이제 막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애절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당시 이 영화가 이제 개봉 당시에는 나왔지만 이 영화 당시에는 이 영화 시점에서는 없었던 그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 이것도 막 하면서 봤습니다. 완전 감정이입하면 엄청 보셨네요. 공감하면서 보셨구나. 재밌게 보고 재밌게. 하늘 날 땐 저도 같이 집에서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같이 막 우와 이러고 남들은 실제 올림픽 보면서 응원하는데 신혜진 변호사님은 영화 보면서 응원하고 계셨네요. 자, 그럼 시간이 좀 지난 영화니까 국가대표 줄거리부터 좀 알아볼게요. 당시 영화가 펼쳐지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 무주에서 동계올림픽을 열려고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 점프 선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급조해서 스키를 탔던 선수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 입양된 선수인데 스키 점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국내로 불러들이는 거죠. 하지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 가지고 과연 스키 점프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게 바로 이 국가대표이죠. 국가대표. 네. 저는 이게 OST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OST가 워낙 좋아가지고 아마 이 영화면은 OST 이 주제가 네네. 영화 이제 메인 OST, 메인 테마 네네. 그 노래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게요. 이 메인 테마 OST뿐만 아니라 영화가 2시간 한 20분 정도 되잖아요. 예. 예, 음악이 안 흐르는 장면이 한 10분 15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계속 음악을 깔고 가는 거죠.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음악 과잉인 영화 크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은 영화, 그러니까 네네. 기본기가 있는 영화는 네. 그 음악 같은 도움을 안 받고도 그쵸. 여기 그 집중을 시켜요. 맞아요. 관객이 이야기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단맛을 계속 맞아요. 입에서 설탕을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머가 흐를 때는 맛이 없어? 네. MSG, 설탕, 맞아요. 소금,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줄거리 소개할 때 나왔던 배경 음악처럼 예. 유머가 흐를 때는 이런 음악들이 계속 흐르고 예 그리고 이제 스키 점프를 나올 땐 이 영화의 주제곡이 흐르고 예, 이런 식인 거죠. 이거 근데 실화였나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예.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영화에 이제 출전하는 선수들의 이름 그리고 어느 올림픽 대회에 나갔는지까지는 실화거든요. 근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 선수들이 극중에서 가지고 있는 뭐 가정사라든지 이런 배경들은 다 극화를 한 겁니다. 네. 실화 바탕의 픽션인 거죠. 실화 바탕의 픽션이다. 네. 그 영화 당시 휴잭맨하고 테런 에저턴, 독수리 에디, 잠깐 테런 에저턴이 테런 에저튼. 저긴가? 그 네, 킹스맨. 네네. 독수리 에디 때문에 내한했을 때 얘기죠. 이 두 분이 내한해가지고 국가대표 보고 되게 영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신윤진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국가대표가 스키 점프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영화. 네, 뭐 물론 겨울 스포츠 쿨러닝 같이. 쿨러닝 재밌지. 네, 재밌잖아요. 예. 쿨러닝 같은 작품이 있었지만. 흐름도 비슷하죠. 이 국가대표가 하지만 스키 점프 소재는 처음인데 독수리 에디 역시도 스키 점프를 소재로 했던 작품이고 국가대표 후에 나온 작품이니까 감독도 그렇고 휴잭맨하고 테런 에저튼도 그렇고 뭔가 영화를 만들려면 그 비슷한 작품들을 찾아보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국가대표로 보고 영감을 얻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국가대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열렸죠. 그러면 다음 올림픽,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지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어디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러시아 소치, 2번 중국 베이징, 3번 프랑스 파리. 힌트. 이게 네. 좀 힌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도시가 답이다.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찍어라 어려운 걸로. 생소한 걸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또 쉬운. 그렇죠. 네, 그러네요. 셋 중에 제일 어려운 곳. 다시 한번 보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번 러시아 소치, 네. 2번 중국 베이징, 3번 프랑스 파리. 네. 확 알겠네요. 네, 어려운 걸로. 예. 모를 땐 어려운 걸로. 예.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주제가죠. 러블릭스의 버터플라이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부 마지막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힌트로 인해 부족함의 소치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답을 초반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다시 정답들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네, 다행이네요. 돌발 퀴즈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힌트가 엉망진창이었어요. 힌트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무식함의 소치. 아, 또 힌트 같잖아. 자,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어디일까요? 1번 러시아 소치, 2번 중국 베이징, 3번 프랑스 파리인데. 네네. 자, 지금은 이제 뭐 다들 제대로 보내주고 계세요. 힝 속았지? 힌트를 따로 드릴까? 네. 뭐 제가 드리자면 예, 잘 보내드리고 제가 있는데. 이제 아까 준비했던 힌트는 뭐였냐면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제가 들어가는 순간 네, 신유진 변호사님이 예,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도 거기였구나. 내가 잘못 알았네. 러시아, 중국, 프랑스 중에 가장 한국과 인접한 나라. 그렇군요. 네. 말이 점점 없어지시네요. 제가 특별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김용화 감독의 영화 국가대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경기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CG를 많이 썼겠죠. 이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스키 점프를 하는 그 모습이 올림픽 경기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해외 올림픽 그 경기장의 분위기를 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가가지고 그 해외에서 경기장 장면을 찍어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나오는 극중 주인공들이라든지 극중 인물들은 합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딱 보고 있으면 정말 사람들도 해외에 가서 촬영한 것 같은 모습인데 그때는 이제 미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김영하 감독이 감독이기도 하지만 덱스터 스튜디오라고 맞아요. CG 이제 기술,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승리호라든지 또 이번에 그 유승환 감독의 모가디슈 같은 작품도 그렇고 거기서 보면 정말 그 무리 없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영상들을 만들거든요. 국가대표 때부터 이미 그런 기술들을 선보였던 거죠. 근데 가만 보면은 그런 뛰어난 그 디지털 처리, 디지털 CG 업체들이 감독이랑 같이 이렇게 연관돼 가지고 감독이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펀딩을 하거나 맞아요. 이렇게 해서 잘 되는 영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조지 루카스와 스티븐 스필버그의 ILM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피터 잭슨의 웨타나 지금 김용하 감독의 덱스터 그렇죠. 스튜디오. 제가 이 김용하 감독이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인터뷰 17년도 인터뷰라서 지금은 더 규모가 커졌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400명의 직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력과 이 인력으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계시는 그 인터뷰를 내셨는데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기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생동감이 넘쳐요. 실제로 양해를 구하고 찍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니면은 그게 다 이제 그 인력이 엑스트라로 동원된 그런 장면인 것처럼 정말 생동감이 넘쳐서 와 정말 이 정도면은 뭐 손색이 없겠다. 그런 장면. 특히 스키 점프에 관련된 장면들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또 하나 재밌는 게요. 이게 국내 최초의 스키 점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키 점프를 뛸 수 있는 선수들도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영화 마지막에 우리나라 스키 점프 국가대표 5명뿐이다 뭐 이런 자막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수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유명한 스키 점프 선수들 있죠. 해외. 그 해외 선수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드는데 좀 출연해서 스키 점프하는 모습을 실제로 좀 찍어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실제 그 해외 선수들이 나와서 정말 스키 점프를 뛰는 장면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럼 진짜 완전 쿨러닝이네 진짜. 완전 그런 어떤 그 불모지인데 그 안에서 그 CG를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네요. 그런데 김영하 감독이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다음 작품 국가대표의 다음 작품이 미스터 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 얘기를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일단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일단 초대박을 터뜨리고 맞아요. 600만이 넘는 이제 그 관객을 모으면서 다음 작품에선 과연 어떤 작품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대표는 이미 기획에 나와 있고 시나리오도 나와 있던 작품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김영하 감독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대신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작품을 국가대표를 찍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영하 감독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이 직업적 의미로서의 연출과 이거 난 아트 할 거야가 아니라 그렇죠. 진짜 연출에 특화돼가지고 연출 하나를
기가 막히게 미녀는 괴로워나 국가대표나 이야기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연출을 못하는 사람이 해봤어요. 그러면은 네. 아우 영화 어떻게 나왔겠어요 세상에. 그렇죠. 근데 연출을 워낙에 잘하는 사람이 만드니까 이 대중들도 환호하고, 네네. 영화 자체도 볼만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영화가 네. 근데 김용화 감독이 평이 그래서 사실 신과 함께로 또 한 번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대박을 터뜨렸지만 쌍천만. 이 신과 함께 나오기 직전까지 평이 뭐냐면은 국가대표로 천국을 맛보고 미스터고로 지옥을 맛본 영화 그렇죠. 감독이다. 미스터고는 왜 그렇게 안 됐을까? 저는 그때 네. 시사회 때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였냐면 예. 한국에서 스포츠 영화가 안 된다는 분물률이 있었는데 국가대표도 그렇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도 그렇고 이 두 작품이 그 분물률을 깼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가는데 미스터고는 야구잖아요. 네. 스포츠야. 이젠 될 것 같아. 야구는 안 되나? 선수가 고릴라였잖아요. 고릴라였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예. 아주 그러니까 CG로 계속 그렇죠. 국가대표에서 CG로 재미를 보고 네.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미스터고에서 고릴라 CG가 굉장히 완성도가 좋았어요. 완성도 좋았는데, 예. 그러니까 원작이 허영만 맞아요. 작가 이제 만화인데 그 만화는 예. 통해요. 근데 영화에서 이제 관객들은 야 저게 말이 돼? 고릴라가 홈런 치고 1위를 한다는 게 말이 돼? 예, 그게 이제 실패 어떤 지점이었던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리얼리즘이 맞아요. 부족하다. 네, 우리나라 관객들이 조금 그런 거 좀 그렇죠. 빡빡하시긴 해요. 맞아요. 리얼리즘에 대한 강박 같은 그렇죠. 게. SF 영화들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화 감독이 이 2편 이상을 1000만 관객을 네. 돌파시킨 감독으로 우리나라에는 최동원 감독, 윤재균 감독, 음. 봉준호 감독이 있는데 그렇죠. 그 순위에 이름을 넣으신 분입니다. 김용화 맞아요. 감독. 그러니까 신과 함께 이때 신과 함께 저도 봤는데 신과 함께도 그렇지만 이분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그 당시 보는 그 시점에서의 말씀을 드리면은 네.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유머와 그리고 또 신파를 너무 보기 싫을 정도 막 대중의 심리에서 보기에 좀 울컥 네. 감동 막 이렇게 맞아요. 만드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영리한 그렇죠. 거지. 대중을 파고드는 감독이다. 네, 네. 아, 그러니까 대중 딱 속에서. 국가대표도 보고 있으면 저거 울리려고 지금 설정 저렇게 하고 있네라고 하는데 울고 있어. 그런데 보면 또 울컥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야, 이 참 너무 뻔하다. 야, 네. 내가 이렇게 쉬운 간 얘기인 줄 알아? 장난하나 지금? 하면서 이제 뺨이 간지럽죠. 뭔가 흐르고 있구나. 네. 뭔가 흐르고 있어. 이게 만약에 그렇게 쉬운 우리 뭐 이렇게 그냥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쉽게 얘기하기 편한 정말 그렇게 빤한 공식이 있다면은 네네. 누구나 이런 영화를 그렇죠. 만들겠죠. 맞아요. 연출력이 뛰어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이제 2부작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프로젝트였던 게 뭐냐면 첫 번째 게 성공하면 두 번째 걸 찍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2부작을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처럼. 그렇죠. 예. 1부가 실패를 한다면 예. 그 손해는 정말 극심한 건데 1부가 1000만을 넘으면서 2부가 다행히 더 되겠네라고 했는데 2부까지도 1000만을 넘은 거였죠. 아하. 그러니까요. 저도 신과 함께 보고 최근에 본 게 신과 함께니까 신과 함께 보면은 그 마지막에 그 네. 말씀하시는 그 허지웅 웅디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이미. 이미 막 흐르고 있어. 그래서 화나. 아씨 이거 왜 나와? 이거 뭐야? 이거 내 눈물 아님? 내 눈물 아님? 어디서 나오는 거지? 뜨거운 눈물 이것도. 진짜 맞아요. 이 대중 심리에 대한 최고의 조정가다. 그래요. 조종가. 심리를 좌지우지하시는. 그게 연출이지. 예. 그게 연출인 거예요. 자 이제 감독 얘기 충분히 했으니까 배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배우들이 네. 다 잘 됐어요. 네. 하정우 배우는 뭐 예. 최고의 배우고 대표하는 배우잖아요. 예. 근데 국가대표 출연하기 전까지는 추격자로 맞아요. 떠오르면서 예. 충무로에서 이제는 이 배우 가지고 뭔가를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쯤 국가대표에서 처음으로 가장 크레딧에서 첫 번째 나오는 역할을 맡은 게 바로 국가대표였어요. 하정우 배우가. 저는 그 옛날에 네네. 정말 옛날이네요 이제. 그 옛날에 부산이었죠 아마. 네. 용서받지 못한 자 윤종빈 감독 네. 그 2005년. 예 데뷔작 졸업작품 네네네네. 그거를 이제 작은 극장에서 네네. 밤에 보고 나와서 거기 이제 하정우 배우 나오잖아요. 맞아요. 야, 저 사람 잘 되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네. 잘 될 줄 누가 알았어. 맞아요. 근데 용서받지 못한 자 2005년이라고 하니까 뭐야 벌써 16년 전이잖아요. 어렸는데. 맞아. 이 영화에서 하정우
하정우 배우와 함께 김용건 아버지 네. 김용건 맞아요. 배우와 같이 나오잖아요. 같이 나오죠. 위원장으로. 네. 그랬구나. 네. 그래서 참 그때는 사실 몰랐어요 저는. 네, 그렇죠. 네. 예, 바로 알려지진 않았었죠. 네. 그래서 몰랐는데 맞아요. 나중에 지금 보니까 네. 아버지와 함께 연기를 했던 그쵸.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동욱 씨도 네. 출연을 했습니다. 커피 네. 프린스 1호점. 네, 그래서 인기를 모으면서 또 잘생겼어. 국가대표에 나왔고 이 국가대표에서 김용화 감독과 인연을 그래서? 맺으면서 네, 신과 함께 네. 네. 또 같이 또 나오게 되죠. 맞아요. 네. 재밌는 건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전 당시에는 몰랐는데 마동석 배우 있잖아요. 마동석 배우 근데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영화에 네, 나오긴 했지만 펜시샵 주인으로도 나오고 뭐 그렇죠. 그러다. 후에 이제 뭐. 네, 그런데 이 국가대표에도 보면 굉장히 짧게 아마 그 형사 동사무소 직원인가로 등장을 해요. 국가대표에서. 예, 근데 그 당시엔 정말 비중이 적었잖아요. 신과 함께에서는 예전에 마동석 배우가 아닌 거죠. 그렇지. 네. 여기 조진웅 배우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해설자로 나오는데 네. 되게 재밌었어요. 해설자로 그러니까. 나와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이제 스키점프에 불모지기도 하고 네. 관심이 없으니까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뭐 잘해야지 상 받고 그러는 거지. 여기 냉정한 평론가에서 해설가에서 나중에는 막 맞아요. 동화되는 국민 감정을 네. 막 대중의 심리를 파고드는 또 그쵸.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이런 영화들 조금 시간 지난 영화들 볼 때 재미가 그거예요. 대기만성하는 배우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봤자 작은 역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작은 역할 하는 거지 뭐 인생이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네.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또 생각 바뀌고 그쵸.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CG나 디지털 기술에 돈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우에게 개런티를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정우 배우도 뭐 지금이야 최고액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최고액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우들이 후에 다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국가대표이기도 한 거죠. 그래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이 성동일 배우 방코치의 딸 중요한 역할로 나오거든요. 예. 이 방코치 딸 때문에 이제 출전을 못하는 뭐 위기의 순간도 맞이했다가 다시 방코치 딸. 예, 네네. 코치 여기 국가대표의 감독이죠. 예. 성동일 배우님. 예, 근데 그 딸로 나온 역할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이 영화 내에서 굉장히 또 키 역할이에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은성 배우다. 네, 이은성 예. 배우인데 예. 이은성 배우 다시 봐도 너무나 상큼하고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제가 또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서태지 씨와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그렇죠. 꾸렸잖아요. 네. 근데 서태지 씨와 인연이 됐던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 감독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서울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에 들어왔는데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지금 이제 영화 한참 찍고 있을 때. 네, 찍고 있을 때. 그래서 감독이 누구 뮤직비디오냐, 뭐 좋은 기회면 가야지. 누구 뮤직비디오냐 했더니 서태지 씨 뮤직비디오다. 김영하 감독이 뭐라 그랬어요, 김영하 감독이. 얼른 가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진짜 굉장히 그 사람이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면 많이 배우고 좋은 기회가 될 텐데 그런 걸 왜 고민하느냐. 얼른 가라. 라고 했는데 이제 감독이 나중에 인터뷰 밝혔지만 그랬는데 그게 사랑으로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 야, 근데 참 그 순간에 왜 배우 아니 여기 가지 마. 이 영화에 집중해야지.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네. 세상에. 세상에. 그래도 만났으려면 어떻게? 만날 사람은 또 만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당시 출연했던 뮤직비디오가 버뮤다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요때 인연이 된 게 이제 또 회자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김용화 감독 인터뷰 할 때는 또 요 이야기도 꼭 물어보는 요 꼭지를 꼭 물어보더라고요. 재밌으니까. 네. 국가대표 이후에 국가대표 2편도 나오긴 했었어요. 여자 선수들이 아이스하키 하는 내용으로 이제 수혜 배우가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평가도 안 좋았고요. 네, 흥행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알아야 돼. 이런 영화는 기획이 잘 좋아가지고 그쵸. 영화가 잘 된 게 아니라고. 맞아요. 연출이 진짜 훌륭해서 잘 된 영화인 거지. 그리고 또 타이밍도 또 맞았고. 그러니까. 네, 이러니까요. 단순히 기획력으로 승부하는 영화였으면 누가 그거를 맡든 잘 되겠지. 영화가. 그쵸.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좀 아쉽긴 하네요. 이런 사실 스포츠 배경으로 해가지고 스포츠 소재로 해서 언더독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언더독들이 맞아요. 좀 약하고 좀 억눌리고 그러니까 뭐 평생 1등하고는 별 상관없는 삶을 그쵸. 살아온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걸 보는 사람도 즐겁고요. 그렇죠.
영화 자체도 잘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네. 이런 근데 좀 어느 순간 좀 자취를 감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영화의 공식이라는 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렇게 언더독들이 결국에 성공을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이제 감동을 주는 건데 예 맞아요. 스포츠 영화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가지고요. 명맥이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는 건 아니죠. 아, 그래요. 우리 이제 법률 이야기를 네. 깊게는 들어가지 말고요. 네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이 중에서 뭐 해볼까요? 개회식 얘기해 볼까요? 뭐 계획이요? 어떤 게 좋으세요? 사실 계획식 말고 일단 올림픽 관련해서 법률은 그냥 뭐가 있을까? 올림픽과 법률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텐데 올림픽 관련해서는 이제 방송 중계권 판매가 가장 큰 수입원이기도 하고 중계권 판매. 네, 이런 저작권 맞아요. 때문에 이 마케팅에 그쵸. 수입원이 되는데 이 올림픽 관련해서 소송이 대부분 이 저작권 소송이다. 그래서 보통은 올림픽위원회나 이제 올림픽위원회로부터 저작권을 임대한 쪽이 원고가 돼서 이제 이 저작권을 침해한 그런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평창 올림픽 때도 그 마스코트라든지 이런 거 뭐 너무 7천만 귀엽죠. 표기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막 이런 질문도 네. 많이 있었거든요. 절대 안 된다. 그쵸. 안 된다. 맞아요. 예. 표기하고 사용하면 안 된다. 아니 왜 허락을 이제 받아야 돼요. 그 뭐 너튜브 같이 이런 네네. 스트리밍 사이트들에서 보통 뉴스 채널 많이 틀어놓는데 네. 그때도 올림픽 관련한 뉴스 나올 때는요 영상이 사라져요. 아 소리만 나와요. 네네네. 예,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거 올림픽 관련해서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세게 네, 적용이 맞습니다. 되는군요. 네. IOC 때문인가? 네. 이게 어쨌든 그 모든 IOC를 시작해서 역시 IOC로 그 끝나는. 진행자나 싶은 게 저는 자꾸만 아유 씨 이러는데 발음이 그렇게 되는데 아유 씨. 근데 IOC가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도 좀 그렇게 계속 여전히 빡세게란다.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올림픽 관련해서 예. 저작권 소송 자체는 예. 그렇게 진행이 된다. 예. 예라는 것이고 뭐 직접 이제 IOC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올림픽 위원회나 또 위원회에서 저작권을 제가 받았다 임대받은 그 허락을 받은 그런 협회 이제 뭐 인증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가 내 독점적인 이런 표시할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네. 그래요. 크게 올림픽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그 네. 난세의 간웅 들으면서 예, 난세의 간웅 우리 금요일 코너. 네, 금요일 코너에서 예.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 근육맨 질풍가도. 예, 질풍가도. 질풍가도. 예. 그래서 그 영화 그 주제곡처럼 그 일본에서 지금 네. 개최하고 있지만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더 주는 이게 원래 원작 만화가 일본 만화인데 예, 이게 이 주제곡은 오히려 일본에서도 야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낫다라고 인정한 맞아요. 네, 예. 주제가이기 때문에 예. 예, 저도 운전하면서 그 부분을 들었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일본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네. 우리 걸 가져가서 그냥 그 가사만 한국말로 바꿔서 쓸 것이지 왜 주제 넘게 가져가서 그러나라고 하다가 네. 질풍가도랑 네. 네. 그 우리 김국환 선생님 은하철도 999 네네네. 그거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건 일본 곡 그냥 가사 바꾼 그쵸, 거고 예. 그거 말고 오리지널 곡이 있는데 원곡이군요. 오리지널 곡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예. 그 일본 스태프들이 다 울었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화 감독의 2009년도 작품 영화 국가대표 살펴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2번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1번 아니에요. 1번 쓰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예. 주시면 제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린다고. 그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의진 변호사 허남웅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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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일 역사 코너에서는요 서심 교수 박근일 작가와 함께 역사 속의 특별한 전쟁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준비했어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맞잡은 손을 놓자 난 절대 포기 못해 I'm on the next